자, 매주 화요일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김경협 의원님 기재위 출석하고 오셨습니까? 네, 방금 전에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기재위원입니다. 예. 아, 두 분 다 기재위 둘 다 활동하고 기재위에서 계시고. 항상 예. 그러면 지금 그 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지급 시기. 예, 추석 전에 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이제 얘기더라고요. 이 팬데믹 상황이죠. 예, 예. 4차 팬데믹 상황. 예,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수그러 들어야 예. 지급이 되고 지급이 돼야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텐데 네네. 실제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점점 지금 현재 방역이 굉장히 지금 최고 단계로 지금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지금 지급을 하면은 이게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좀 그 해소가 된 다음에 네. 이 4차 팬데믹 위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수그러든 다음에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아마 공감대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추석에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그럼 있고. 이제 사실은 추석 전에 또 우리나라는 또 추석이 이제 연중 또 최대의 명절인데 네. 또 실질적으로 추석에 또 필요한 돈도 또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효과로 보면은 추석 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참 어려운 또 국민들에게는 좀 상당한 정도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감안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은 지금 아마 그 행안부가 주관해서 집행 세부 계획을 짜고 있고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결정이 납니까? 예. 조혜진 의원은 어떤 쪽이세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방역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추석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김경협 의원님 말씀처럼 추석 전에 지급을 해서 추석 때 쓸 수 있게 예. 해서 그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 진작도 되고 하는 게 맞은데 지금은 뭐 4단계 올려가지고 사실상 뭐 웬만한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민생 그 경제 관련된 데는 다 뭐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죠. 네. 억지로 문 열어놔도 별 의미가 없고 또 정부도 가급적 좀 활동을 좀 자제해 달라. 네. 심지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 머물러 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고 있으면서 돈을 주면서 뭐 활동하라, 소비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전혀 그렇게 하는 거는 거꾸로 이 감염을 더 확산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소비 진작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석 이후로 넘기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는 거는 그럼 추석 전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는 거 그건 같아요. 이제 아마 좀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아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급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 하나는 이제 문제는 추석 전에 또 이제 상당히 또 이 필요하다라는 거 있죠. 네네. 또 추석은 또 어쩔 수 없이 상당 정도로 또 소비가 되게 돼 있는 그런 명절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석까지가 한 달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 정도 제일 좋은 남죠. 거는 그 기간에 추석 어떻게든 전에 이 불길이 잡혀가지고 예, 그렇죠. 그게 가장 좋죠. 그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매일 뭐 2,000명 넘나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거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효과가 안 먹힌다. 그러니까 방역 단계를 높여도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이렇게 거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린 상태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다른 이 방역 방법이 단순히 단계만 올리고 강화시키고 활동만 자제시키는 뭐 집합만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는 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다른 네.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석 전까지도 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되도록이면 추석은 그냥 집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했던 게 있었는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이번 추석은 좀 어떻게 좀 방역수를 잘 좀 지켜주셔서 좀 안정화가 이번에도 고향 됐으면.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수칙을 거의 정말 이건 뭐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전 그럼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들만큼 이렇게 협조하고 네. 희생하고 감내하고 하는 게 없는데 문제는 이 국민들이 그렇게 협조하고 희생 감내해도 이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게 불길이 안 잡힌다는 데 더 늘어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부는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예. 주제가 이제 그쪽으로 좀 가면 또 한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뉴스가 좀 많아서 예. 먼저 조희진 의원님. 예.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있었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단 한마디를 안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어떤 예. 상황입니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다른 사안으로도 논란이 많이 이제 말려 있지만은 특히 이 경선 준비위원회 운영 문제 또 앞으로 경선 관리위원회로 전환 문제 또 실무적으로는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고 그다음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예정돼 있었던 후보 간 정책 토론회 이게 그걸 그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그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김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었던 걸로 이제 되어 있었고 또 어쨌든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도 반반으로 쫙 갈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말에 좀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정이 잘 안 돼서 조정이 됐으면은 한 일요일쯤에는 긴급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 내일이에요, 내일. 정례 최고위원회는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오늘 결정해서 내일 그 행사하라고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쯤에 주말쯤에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정책 토론회로 갈 거냐 비전 발표로 갈 거냐 조정이 안 돼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중간에 좀 역할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최고위원회 내부에 이 안에 이제 이견을 많이 조정해가지고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내일은 안 하는 걸로 하고 25일 한 번만 하는데 당초에 예정돼 있었던 정책 토론회가 아니고 비전 발표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있을 토론회 비전 발표 형식으로 하고 그럼 경선 준비는 여기까지의 역할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5일 날 비전 발표를 하고 그다음 날 26일 날 경선 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걸로 현재는 돼 있는데 인선이 만약에 원만하게 안 되면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데 현재 계획은 25일 날 비전 발표하고 26일 날 곧 그 경선 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경선 준비위원회는 25일까지만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기 좋아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내기가 좀 많이 표현한 분인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중 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이제 최고위원 간의 토론 또 이제 원내 대표의 어떤 중재 이걸로 결국은 조정을 이게 최종 마무리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머리가 많이 무거울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 말고도 지금 본인이 그 타겟이 돼 있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당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뿐만 아니고 일선에 있는 당원들도 동요하는 것들이 그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앞으로 이 그 당대표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최고위원도 갈라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선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봉합은 돼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파장은 더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은 당에 대한 원심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후보 캠프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각각의 또 캠프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유리한 룰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시행이 되겠죠. 될 텐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과연 이제 당 대표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준석 대표의 아직 좀 미숙함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좀 속내에서는
일정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각각의 후보에 대한 호불호 내지는 당선 가능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뭐 판단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자칫 자기도 모르게 가끔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미숙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이제 분란이 시작되고 그렇거든요. 그게 굉장히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당의 구심력을 어떻게 다시 좀 이렇게 가지고 당이 중심이 돼서 이 당내 경선을 제대로 치를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 입장을 세워야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이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대단히 아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아니면은 지금 두 분과 말씀 나눌 야당 뉴스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예. 안철수 대표가 통합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합당 안 하겠다.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한 뉴스를 좀 많이 두 분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밀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안철수 대표가 발표한 거는 합당 안 하겠다가 네. 아니고 통합 논의, 합당 논의에서 철수하겠다,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만 돼 있었고,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일단 제3지대를 좀 그 외연을 확장을 시도해 보다가 예. 일정한 부분 이제 입지가 공간이 마련되면은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후보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하고는 개인적인 뭐 악연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합당 통합 협상이 제대로 안 됐는데 새 대표 역할을 할 그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하고 합당 논의라든가 아니면 후보 단일화 논의라든가를 다시 시작할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되면 예, 그 사람이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와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까지 예. 본인이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 가지 제3지대 좀 몸집을 좀 키우는 노력들을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당초부터 상당히 협상이 어려운 상대였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20%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끌어들이고 싶었겠지만은 네네. 사실 2%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굳이 많은 걸 양보해 가면서 끌어들여야 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마 협상에 그렇게 소극적이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국민의힘에 등을 업고 다시 대권 도전의 꿈을 한번 실현해 볼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들어간다고 그래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쉽게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니 제3지대에 다시 남아서 여기에서 진지를 다시 구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네. 예.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게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서울시장 그 선거 과정에서는 예. 우리 당이 합당하자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저 단일화 선언하면서 합당도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중지를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당론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도 합당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인 합당 합의가 된 셈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협상 파트너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준석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악연이 있지만은 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계속 그 합당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계속 폄하하고 상처를 주고 네. 이랬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저러면 내가 들어가도 이렇게 그 운신의 폭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좀 들어가서 고사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질 만한 환경이 조성된 건 분위기가 조성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거고 본인이 먼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켰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대표만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 부분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될 수 있는 공방들이 꽤 나오고 녹취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 뭐 정리된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뭐 이런 예. 부분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는데 예.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파장이 계속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1차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선택에 달렸는데 네. 좀 전에 김경호 의원님하고 이제 앵커님께서 당의 중심 이야기하셨는데 본인이 30대 영선으로서 정당 경험이 별로 없고 당대표 지도부 경험은 없었던 입장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당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면은 네. 이제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당대표 개인이 아니라 그전에는 개인을 많이 내세웠거든요. 당원 당규 이야기하면서 당대표가 할 수 있다. 이건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최고위원회라는 당 지도부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구심력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의 중진 또 다선들을 갖다가 참여시켜가지고 뭐 거기에는 원내대표도 있고 정책의장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당의 구심체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쪽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점에서 다른 그 중진들도 뭐 그 정치적 이해관계 또 후보의 선호에 따라서 대표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당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분열 없이 균열 없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후보들도 대표하고 너무 이렇게 감정을 쌓아가거나 네. 앙금을 쌓아가거나 하지 않는 노력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가는 노력이 또 필요하고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되면 리더십 문제는 크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미숙함은 있어도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순간순간 그 정무적인 판단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 경험은 많이 있죠. 그 감각이 있는데 굉장히 그건 또 아주 이 순발력이 대단하지요. 이제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이제 이게 본심이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인데 특히 이제 아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과연 윤석열이 그 후보가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을 때에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계속 검찰공화국 이런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쭉 그동안에 지금 대선 후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실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점점 더 이 실체가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후보로 과연 본선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아마 판단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뭡니까 금방 정리된다 이제 이런 뭐 발언까지 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마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측과 지금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예. 이 부분이 아마 쉽게 봉합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 이후에 아마 이 경선 과정에까지 계속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더 불거지고 더 확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염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당 조직, 당원과 국민들에게 맡겨서 그분들도 다 좀 관찰하고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또 법적으로도 그분들 손에 있는 거고 맡겨드리고 당 대표나 지도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지. 알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평가가 그게 개입을 하고 하면은 경선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고 그러면 본인의 위상도 대표로서의 리더십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분명하게 해야 본인 위치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80-9693-4097-565 하나님,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에 있어도 필요한 돈은 쓰기 마련이고 연휴 동안 여는 식당이나 전통시장에서 배달시키며 지원금 쓰면 됩니다. 3982님은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토론 일정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 5278님은 존경하는 두 의원님 서민유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애청자 고경만 씨께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관련해서 잠깐 이거 하나 좀 짚고 계속 여당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에서 최재형 전 원장 증조부의 친일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본인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게 쭉 지금 보도에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증조부 최승현,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평강 분국장, 매일신보가 주최한 만주 시찰단으로 만주 지역을 시찰했고 총독부의 관변단체였던 강원도 유도천명의 평강지회장,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장과 평강군지 편집장 이런 것들을 역임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조선총독부 관보에 총독부 상훈국은 평강군 유진면 면장인 최승현에게 그러니까 이제 증조부죠. 이 최재형 후보의 증조부에게 1932년 10월 1일자로 국세조사 기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세조사를 협조를 총독부에 잘했다고 이제 이 감사의 표시로 아마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이완영과 같은 뭐 아주 1급 뭐 아주 그 친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거의 이 친일 조직의 말단 조직에서 상당 정도로 친일 부역을 해왔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 최재형 캠프에 계시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고 최 전 원장 측에서는 이런 기준 가지고 하면은 이 문 대통령 부친도 친일한 것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뭐 쭉 나열 그 민족문제연구소나 뭐 민주당 쪽에서 쭉 나열하면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면 면장을 한 것도 면장을 뭐 한 10년인가 그래 오래 했으면은 총독부가 신임을 해서 그렇게 시킨 거 아니겠느냐. 뭐 만주국에서 한인회 회장을 했는데 그러면 만주국에 부역을 했기 때문에 한인 회장을 했던 건 아니겠느냐. 예.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친일 했다라고 전제하고 또 다른 논리를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면장을 10년을 했다는 거는 뭐 총독부가 믿어서 면장을 10년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은 주민들이 그만큼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지금도 면장이나 동장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 주민들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 신뢰받았다는 건 거꾸로 총독부가 그 수탈하고 억압할 때 주민 우리 동포들 편에 서가지고 그걸 막아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건 현재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해석을 편리하게 그쪽으로만 한 겁니다. 네. 딱 그냥 사실 그 색안경을 가지고 만주국에 한인 회장을 했다는 게 그 만주국 그 일본의 괴뢰국 아닙니까? 그게 부역했다고 하면은 그럼 일본에 있는 우리 민단이나 조총련은 다 일본 정부 부역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걸 또 사실로 하고 친일파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렇게 보면은 일제 때 그 함흥 농구 나와가지고 흥남의회 사무소에서 농업 개장하신 그리고 김일성 치하에서는 함주 군청에 알겠습니다. 그 농정 과장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은 빼도 박지 못하게 그러면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조금 좀 다른 문제인 게요. 이제 시골의 면장을 하면서 단순한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민의 신뢰를 받은 게 아니라 총독부 상훈국에 감사장을 받았어요. 실제로 보면은.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국세조사. 국세조사라는 게 뭡니까?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우리 주민들을 우리 한국을 수탈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시킨 그래서 거기에 아주 조사의 성과를 냈던 그래서 총독부의 신뢰를 받은 그래서 이런 국세조사 기념장 이런 알겠습니다. 이 성과를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니냐.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주민의 신뢰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신뢰를 든든하게 받았다. 이렇게 봐야죠. 국세조사가 뭔지 다 아시죠? 인구 센서스잖아요. 지금도 우리 정부도 국세조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한 거잖아요.
그거를 현장에서 면장이나 면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네네네. 아,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뭐 수탈 조사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건데 단순 기술적인 행정인데 그리고 그거 한 알겠습니다. 면장들 제가 듣기로는 만 몇 명 전국의 면장들한테 다 기념장 줬어요. 그건 뭐 특별하게 뭐 상 줬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있고 이 행적을 가지고 친일로 볼 것이냐 아니다. 그건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또 두 분께서 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둔갑한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독립운동가라는 거는 그 당시 일제 때 신문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네. 보고서 이야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쪽도 좀 살펴봐야 되겠어서요. 지금 여당 쪽에는 두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먼저 이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님. 네. 당내에서 20명의 의원들이 기본소득 관련한 공개토론 이걸 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 마치 이제 이게 나가니까 기본소득 문제만 부각이 되고 이게 혹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네. 반이재명 연대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도가 되던데. 김기현 의원께서도 예. 중립지대 계신 분이잖아요. 예,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예.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대전환기에 있고 차기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실현할 것인가. 네. 예, 주요한 이 개혁 과제들이나 정책 과제들을 쭉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있어요. 뭐 방역 대책도 있고 정치 체제 문제, 양극화 문제, 뭐 외교 안보 다 있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하나 이제 기본소득도 거기에 대한 주제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단지 하나 이제 기본소득의 문제도 한번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지 네. 당이 이것을 기본소득을 과연 대선에 지금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내지는 공약으로 가져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꼼꼼하게 토론을 해서 해보자. 예. 지금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중립지대에 예. 있는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유력 그 대권 후보에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제 대권 후보들도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토론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예. 다른 한편에서는 당 차원에서도 이 향후의 대선 공약들을 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들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그 황교익 그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 관광공사 내정 문제인데 이건 여권의 이낙연 캠프에서 이걸 또 그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당에선? 그 논란이 마침내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낙연 캠프에서는 황교익 이분을 친일파라고 그러고 네. 이분은 또 이낙연 그 후보 보고 일본 총리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지켜보는 제가 봐도 참 친일 논란이 진짜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친일 몰이를 하는 대표적인 우리 김원웅 그 공보회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본인 말 맞다나 본인이 친일 정권이라고 규정한 공화당, 네. 민정당에서 당 간부를 하고 본인이 친일파 후손 정당이라고 말한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밝혀지는 거는 본인 어머니가 창씨 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참 친일머리를 하는 걸 참 이 시대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쪽으로 집중해 주시고. 예, 그거 사장 내정에 대해서. 네. 이재명 그 지사가 아는 사람 자리 주다 보면 최순실 꼴 난다고 이야기해 놓고 본인이 아는 사람 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형수 욕설에 대해서 몸으로 막아준 사람, 호위무사 역할을 한 사람을 경기도의 가장 요직 중에 하나인 그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거 대놓고 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분이 진짜 대통령 되면 인사를 진짜 막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거는 황교익 이분이 스스로 뭐 물러서든지 그만 포기하든지 네. 지사가 철회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 지사 이분은 그냥 대놓고 포퓰리즘 하겠다고 그러고 두테르테 차베스 되겠다고 그냥 선언하고 그냥 그 도민 혈세로
대놓고 매표 행위하겠다, 부정선거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김기현 의원님 입장을 좀 더 밝혀주시죠. 황교익 칼럼니스트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이죠. 네. 경기관광공사에 내정이 됐는데 이제 뭐 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나 이런 건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히 이제 뭐 밝혀지겠지만은 네. 좀 큰 틀에서 보면은 관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그 천혜의 자연 환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음식, 네. 특히 이제 이 지금 현재 관광 선진국들이 음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작용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향후에 경기도의 관광이다 그러면 사실 천혜의 자연 자원은 없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나 음식 문화 아예 없지는 않을 예, 거예요. 이제 좋은 것도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크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를 잘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대선 후보 간에 사실 논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부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점점 더 이걸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별로 이걸 이슈화 시키고 이걸 논쟁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별로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문제가 나는 논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은 좀 조용히 덮고 다른 약점 가지고 집중해서 공략을 할 텐데. 알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경엽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